참 좋은 사람이 간지 채 몇 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복충전소 비회당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앞에 앉았던 사람이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글쎄 보고 싶어서 그의 사진 보며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고 아는 이름이었고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하길 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노 하기에 그때야 이 나그네는 문제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던 스마트폰을 며칠 전에 어느 산속에 가서 버렸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사실 경험상 산에서 떨어뜨렸다면 포기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전에 나그네가 안경도 그렇게 해서 산에서 잃어버리고 못 찾았고요. 약초갱이는 여러 번 잃어버려서 못 찾았습니다. 물론 안경과 약초갱이도 미련이 남아서 그 부근, 생각을 더듬어서 그 부근을 여러 번 찾아보았습니다만 결국 허탕 치고 말았던 거지요. 그가 내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기에 임시로 개통한 폰을 들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마당에 나서면은 어느 지점에서 폰이 터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폰이라면은 비회당 안에서도 마땅히 통화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폰 대신 임시 개통한 이것은 몇 년 전에 나온 구형 폰입니다. 그래서 비회당에서 터지지 않았던 것. 이제 그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친구로 지칭하겠습니다. 나그네에게 이 친구는 정말 각별하고 물론 자주 보지 못합니다. 자주 보지 못할 뿐더러 서로 우리는 자주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고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앞서고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저 친구는 항상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1년 만에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그네가 집안에서 터지지 않는 폰을 들고 마당에서 받았는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온다고 했습니다. 현재 충주에 있고 충주에서 양산으로 꼭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도 갈 수 있지만은 충주에서 양산 가는 길에 의성 비슷하게 지나는 그런 내비 코스를 찾았나 봅니다. 하여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대충 설명하기를 그래 그럼 의성 IC에서 나오면은 봉양이라고 있다. 거기서 때가 때이는 만큼 그때가 아마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안평은 너무 작은 면이라서 먹을 게 마땅치 않고 봉양은 그나마 조금 나으니까 거기서 만나서 밥부터 먹고 여기에 들어오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몇 분 후에 친구가 문자로 봉양터미널 몇 시 몇 분 도착 예정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맞춰 나그네가 미리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친구가 나타나지 않기에 그래도 한 10여 분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궁금해서 어디쯤이냐 하고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의 말인 즉슨 서의성 IC에서 내려가지고 안개를 지나 지금 교촌 어디쯤이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그네가 의성 IC로 빠져나오라고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했던 거죠. 충주에서 온다면은 어느 고속도로를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서의성 IC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그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를 힘차게 부둥켜 앉자 친구는 쑥스러워가지고 몸을 좀 움츠리는 것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도 했고요. 얼굴도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는 동안입니다. 얼굴이 동글동글 아주 귀엽게 생긴 상인데요. 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거슬러서 한 7, 8년 됐고요. 그러니까 7, 8년 만에 만난 친구의 모습은 별로 변한 게 없이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뭘 먹겠냐는 나그네의 말에 친구가 아무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국밥집에 들어갔고요. 맛있게 국밥을 먹고 있는데 국밥 속에 들어간 하여튼 그냥 고기 덩어리가 많았어요. 나그네는 그걸 다 먹지 못하고 비닐팩에다가 우리 동물 가족들 주려고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못 일어나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가 화장실 가는 줄 다시 알았던 거죠. 알고 보니 계산을 친구가 해버린 터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여기는 내 근거지에 와서 돈을 쓰면 안 되지. 그건 규칙 위반이고 다음부터는 용납 못한다. 이렇게 엄포를 좀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나그네는 한 겹이 댕겨야 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나와서 딱 한 겹이 댕기고 있는데 또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 잠시 후에 어깨에 뭘 둘러매고 가까이 오는 것이었어. 보니까 소주 한 박스였던 것 같아. 하도 어처구니가 없게 친구야 나 그거 안 먹어. 누구 죽일 이래서 내 사는 집에 가봐라. 술 천지야. 누구 죽이려고 소주를 한 박스나 또 반납하고 맥주 2병으로 바꿔. 이렇게 나그네가 친구한테 또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간 친구가 나중에는 캔 맥주를 사갖고 왔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회당에 왔고요. 나그네의 동물 가족 며칠 전까지는 셋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며칠째 오지 않는 걸로 보아 그 녀석은 이제 비회당 동물 가족에서 이탈한 것 같습니다. 어미개 칠봉이와 그의 딸 팔봉이에게 나그네가 미리 말했더랬습니다. 얘들아 정말 좋은 친구인데 니들 딱 한 번만 짓고 내가 그만해 그러면 짓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회당 동물 가족은 명견입니다. 어미개는 딱 한 번 짓고 친구를 염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아리 가까이 가서 냄새를 한번 킁 맡고 이내 짓지 않았고 팔봉이는 더 말을 잘 새겨 들었는지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도 짓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나그네는 비회당 동물 가족은 명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친구가 먼저 나그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개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런데다가 목줄을 안 했다고 하니까 비회당 마당에 도착해서도 시동을 끄고도 바로 내리지 못하고 동네만 살피는 것이었어요. 친구가 그만큼 개를 무서워하는 친구였어요. 다시 한번
나그네가 칠봉이와 팔봉이에게 주의를 주고선 친구를 차에서 내리게 했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서 잠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는 갔습니다. 하고 지금 비가 내리고요. 이제는 그 친구를 만난 후부터 그 친구가 나그네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나그네가 강원도 바람골에 살 때였습니다. 실제 지명은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 바람골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그네가 홍천 어느 곳을 바람골이라고 글을 쓸 때, 일기를 쓸 때 그렇게 부른 곳이 있었습니다. 방금 여기를 다녀간 친구는 나그네가 바람골에 살 때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약 한 2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날에 나그네를 찾아서 그때는 나그네를 부르는 나그네가 스스로 인터넷 상에서 활동할 때 사용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이름 사용합니다만 그때 친구가 무학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들 투지폰으로 이동하면서 통화를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 친구는 투지폰이 있었고 나그네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한날 서울에서 찾아온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외딴 곳에 살면은 누구보다 네가 바로 폰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턱대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홍천에서 우리는 친구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강제로 그 친구가 나그네를 끌고 가다시피 했으니까 그를 따라간 곳은 서울의 동쪽에 있는 뭐죠? 그 동서울 터미널 있는 곳 거기에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갔습니다. 친구는 투지폰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게 나그네가 세상에서 맨 먼저 만져본 투지폰이었고 한동안 그걸 잘 사용했고요. 그 다음 해인가 또 친구가 바람골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았어. 뭐 라면 같은 걸 대충 끓여가지고 헌 신문지에 놓고 친구를 대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라면만 끓여서 친구는 말없이 잘 먹고 나서 또 같이 갈 때가 있다면서 재촉하는 것이 또 따라갔습니다. 홍천 읍내 시장에 가서 그는 상과 수저, 밥그릇 이런 거를 또 샀습니다. 그리고서 한다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밥은 밥상에서 먹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이 나그네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면이 보였고요. 하여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그네의 크나큰 복인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사실 일부러 여기 들리기란 쉽지 않았을 터인데도 친구는 잠깐 얼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참다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부석부석 여행의 우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